캐스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트 줌 미팅 호스트를 맡은 루비 디렉터 임대훈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명절들 다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다들 살이 조금씩 오르신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예,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에겐 또 리셋 다이어트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캐스트 팀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진짜 이분 모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진짜 어렵게,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고 있으면 수식어가 몇 가지가 떠올라요. 당당함, 그리고 스마트함, 그리고 또 여장부 이런 수식어가 떠오르는데 전단지 한 장으로 유사나 비전을 보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고 집중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성장하신 팀 그레이터스의 수장이신 우리 이정 다이아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유사나 캐스트 가족 여러분.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올 한해 무한 건강하시고 유사나 안에서 무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항상 캐스트 화이팅 제 마음속에서 늘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사나 코리아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유사나에서 바른 성장으로 에너지 넘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권현지 스타님을 비롯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캐스트 팀 안에 계시는데요. 혹시나 이름 불렀다가 빼먹으면 서운해 하시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캐스트 팀 모두 사랑합니다. 제가 공유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PPT 화면 보이시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산화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유산화 마인드맵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룹일에서 유산화 일머리 이렇게 외치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유산화, 사실 유산화가 변하지는 않죠. 그 똑같은 유산화를 어떻게 일의 맥락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면 좋은지 이제 곧 6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사업을 진행한 지 한 2달, 3달 정도만 있으면 그 한 6년 가량의 저의 유산화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오늘 마구마구 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던 아니면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하고 배워오셨던 간에 사진의 모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맵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시스템 그리고 책이나 스폰서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 연결 포인트를 알아야 유산화 사업을 쉽게 풀 수 있더라고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사실 잘 움직이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랬고, 대신 그 이유가 해소되고 나면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를 하면서 스펀지처럼 배워나가는 내용들을 항상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게 필요한 걸까? 왜 저렇게 가르치는 걸까? 왜 항상 왜라는 저 사람은 왜 유산화를 하지? 왜 저 사람은 유산화를 안 하지? 왜 못 알아듣는 걸까? 왜 부정적인 걸까? 항상 그 왜를 달고 이 사업을 해왔었고요. 어느 순간 그걸 이해하는 순간 그 why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 how to 방법론적인 부분만 고민하면 되니까 이 일이 너무 그러니까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Y는 이 일을 하는 이유, 목적,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ow to는 일을 하는 방향성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배워서 하는 건 쉬운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것이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알고 또 외외외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고민한 끝에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 알려드릴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방법대로 가르쳐 드렸더니 모두가 되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주도적인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산화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결론 지었을 때, 결론을 지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유산화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인드맵이잖아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그 마음 속에서 그리고 느껴보시길 바래요. 너무나 많이 보신 거죠. why와 how to. 이 일을 평생 아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 결국은 내가 유산화를 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왜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그 유산화를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산화를 만나게 돼요. 사람들은. 그리고 유산화를 만나기 전후에 나의 현실과 유산화를 만나서 꿈꿀 수 있는 어떤 나의 미래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꿈도 그리게 되고요. 목표도 그리게 되고요. 그 선택 안에서 결단이라는 것도 하죠. 어떤 속도와 어떤 방향과 누구와 함께 일을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인생에 대한 목표와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유산화에 대한 목표와 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목표와 꿈을 그리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굉장히 선명히 가시화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버킷리스트도 쓰면서 이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유산화 이전에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 여러 가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는 유산화를 왜 하는가 그 이유가 좀 더 확실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산화의 Y 그리고 그 Y가 포함된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마이 스토리. 이 부분들은 제가 시작을 해보니까 처음의 이야기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기간 안에서 포함되는 경험들과 함께 정리되는 그 스토리는 점점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선택했던 목표와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목표와 꿈을 또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경험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Y를 진행하면서 좀 더 처음에는 사실 조금 어색하고 어설프고 좀 미완성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완벽에 가까운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우투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요. 유산화는 정해져 있어요. 유산화 회사, 제품, 수익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시스템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스템 유산화는 정해져 있고 유산화를 하는 방법도 사실 정해져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바이블과도 같은 성공의 8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누구나 이 8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꿈꿨던 목표와 꿈, 인생에 대한 목표와 꿈, 유산화에 대한 목표와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8단계를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션, 스폰서십, 파트너십, 형제라인십이라고 하는 그 쉽을 통한 팀워크를 만들어가면서 비즈니스를 더 완성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산화란 도구를 가지고 성공의 8단계를 거쳐서 쓰리션과 함께 팀워크를 만드는 팀 비즈니스로 나의 유통자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유산화의 수익 구조에 앞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해 보시면 결국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통자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매출과 그 사람들의 에너지, 그 사람들의 팀워크로 만들어내는 나의 유통자산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부분들이 선행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저도 원하시는 안정적이고 마르지 않는 그 끊임없이 나오는 통장, 그죠? 마르지 않는 통장, 그 부분들 권리 수입을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유통 자산이라는 건 레버리지라는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레버리지의 원리대로 만들어서 유통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Y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How to를 진행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의 Y와 많은 분들의 스토리, 저는 마이 스토리와 후즈 스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누군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전합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조목조목 이제 앞으로 짚어볼 거고요. 이 모든 것을 하는 주체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항상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먼저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점점 발전시키는 거.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산화 비즈니스의 핵심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유산화 유통자산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Y의 크기에 따라서 How to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꿈과 목표와 결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Y의 크기를 얼마만큼 내가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요. 진행하시면서 좀 더 명확하고 완벽해지고 좀 더 큰 Y를 그리시게 되고 그에 맞춰서 하우트의 크기, 방법론적인 부분들, 방향을 좀 더 되잡는 부분들, 그리고 진짜 결단이라는 걸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유산화를 떠나서 인생에서 어떤 꿈을 그리고 계신가요? 그 꿈이 그려지셨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유산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유통자산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유통자산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만큼 안정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이고, 여러분들의 권리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성공의 8단계 모두 다 아시죠? 배우셨잖아요. 그죠?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인생의 꿈을 그리셨다면 저는 성공의 8단계를 줄여서 성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팔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십니다. 1단계는 꿈과 목표, 그리고 2단계 결단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꿈과 목표는 이왕이면 크게, 명확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2단계에서는, 결단에서는 처음부터 무슨 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작은 결심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큰 결심, 큰 결단을 하는 시점이 온답니다. 그리고 유통자산을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인데요. 이 유통자산을 만들어서 그것이 권리 수입으로 안착될 수 있게까지 우리가 명단, 우리와 함께 유산화 사업을 진행할 사람들을 써보고 그분들을 초대해 보잖아요. 나의 미팅 혹은 스폰서님의 미팅 혹은 시스템,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초대를 해보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설명, 꼭 보상 구조가 아니어도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권리 수입이 진정한 나의 꿈과 목표의 어떤 자유로움까지 가는 데에는 7, 8단계가 빠지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7, 8단계를 통해서 복제되고 축적되면서 진짜 레버리지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그림들을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성팔과 마이스토리와 이런 꿈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좀 그려보세요. 자, 결국은 이 유통자산, 권리 수입, 자유로운 삶을 위한 부분들이 이 단계들을 통한 복제와 축적,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1단계, 2단계는 Y, 이유, 목표, 목적,
에 가깝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8단계는 이 일을 진행하는 how to 부분, 방향성을 잡는 부분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사실은 그룹 강의에서도 여러 번 진행을 하기도 했고,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제가 5주 동안 거의 피드백 시간, 애프터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번 할 때 2시간, 그래서 5회하면 10시간이죠. 10시간의 강의 내용들 중에서 그 PPT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추려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좀 큰 틀만 잡고 그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워오셨고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접목하고 읽었었던 책들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인드맵을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단계 꿈과 목표 설정 2021년 지금 이제 설 막 지났으니까요. 모두 함께 다시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의 꿈과 목표 전에 내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그 누구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여자 사업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미팅 때도 그렇고 팀 미팅 때도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부모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제일 먼저라는 거. 그리고 유산화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엄마 리더님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일을 하는 이유 Y에서 가족분들, 아이들, 남편, 그리고 뭐 가족, 더 큰 의미의 가족분들이 이유가 많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행복이 먼저라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꿈꾸다 보면 그 소중한 가족분들의 행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을 진행하시는 엄마 리더님들은 가족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본인의 진짜 행복한 삶,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의 행복도 있고요.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란 사람, 저는 그렇거든요. 나란 사람 이의정으로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진짜 나와 만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밤 저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1, 20분만이라도 본인의 자아들과 함께 만나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삶 조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산화 사업이죠. 그리고 유산화 사업에서의 어떤 목표 설정,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의 크기를 너무 작게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작은 목표는 없는 것보단 낫죠.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같이 일을 할 때 좀 장영 스타일인 분들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쪼개요. 근데 내가 아직 조금 주춤하고 마음의 크기가 아직 많이 잡혀있지 않다면 굳이 큰 것부터 너무 이렇게 허황된 느낌으로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작은 것부터 크게 나아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이왕이면 큰 목표 잡고 잘게 쪼개서 하다 보면 못 가도 그 언저리에는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꿈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목표 또한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남들과는 절대 비교할 필요 없고요. 이미 경험한 분들을 참고해서 나만의 목표, 나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유산화 사업을 전단지 한 장을 받고 한 2달 반 정도를 알아봤어요. 유산화만 알아본 것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와 이해 그리고 책도 알아보고 시스템도 가면서 타 네트워크들도 많이 비교해 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 데이터화를 해서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사업을 사인하기 전에 제가 그렸던 목표, 저는 첫 번째 목표가 가게 3개를 오토맥스 아웃하는 다이아몬드 수입에 가까운 목표, 다이아몬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가게 3개에서 2개씩의 추가 가게를 받으면 총 9개의 가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9개의 가게를 채우는 5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추가로 받은 6개의 가게에서 2개씩을 더 받으면 12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9개에 있던 가게에 12개를 더하면 21개 맥스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스타 다이아몬드까지, 거기까지는 유산아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어요. 사인하기 전에.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그 꿈의 크기에 맞춰서 제가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과 목표를 조금 크게 잡으면 우리가 시스템에서 말하는 우선순위, 그리고 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속도가 조금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 5스타 다이아몬드, 15스타 다이아몬드 이외에는 그냥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골드, 루비, 에메랄드도 그냥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게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5스타를 통해서 향해서 가고 있는, 저희 두 번째 목표를 통해 가고 있는 거지, 1스타, 2스타, 3스타는 그냥 5스타를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조금 꿈의 크기를 크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가 크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작은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뭐 어떠시 공짜로 먹기, 튜빌 달성하기,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기간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행동이 없는 꿈은 현실로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기간이 없는 목표는 그냥 허황된 뜬구름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가면 좋겠다, 그런 목표는 목표가 아니고 바램이니까,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시고, 그 기간을 작은 것부터 큰 것, 혹은 큰 것부터 작은 것 해서 장기, 중기, 단기, 그리고 저는 최종 목표도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에 알맞은 기간까지도 반드시 세우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우셨다면 저희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철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가 컨벤션에 가서 그 베스트셀러인 그분의 강의도 직접 저희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5, 4, 3, 2, 1 외치고 그냥 행동하시는 거예요. 크든 작든. 작은 것부터 행동하시면 반드시 그 작은 것들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서 큰 목표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은요, 해보고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우트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거지,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든 반드시 행동하면서 고민하시는 거,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애기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애기를 낳아봤는데 애기 놓기 전에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막상 낳아보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일에서는 사실 겁이 없는데 애기 놓는 거는 그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벌써 준비됐다, 바로 입원하시면 된다. 저는 이미 샤워까지 다 하고 갔어요. 몸에 느낌이 와서. 그런데 8시 반인가? 이제 병원 문 열자마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무통이라는 걸 맞잖아요.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근데 점심때 정도에 선생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이렇게 하면 애기 안 나온다고.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애기 놓는데 겁이 나서요. 이랬던 사람이 밥에 후식까지 다 먹고 낮잠 자다가 선생님이 깨우셔서 일어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분 진통하고 애기를 낳았거든요. 죽을 듯 말똥한 게 30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자마자 첫 마디가 어머 우리 아기 예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런 거면 저 열도 낳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해봤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 내셔서 해보셨으면 해서 저의 출산 경험담을 뭐 이제는 거의 희미해지긴 했지만 잠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목표 그리고 나의 꿈이 정확하고 그리고 방향만 정확하게 가고 있다면 속도는 내 선택이거든요. 근데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목표와 꿈 그 속도를 유지하는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게으름과 태어남과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랑 몰라서 그냥 게을러서 그냥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랬지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부분을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닌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 작은 목표를 이뤄냈을 때 스스로 토닥토닥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안아봐 주세요. 오늘 너무 수고했다. 역시 나야. 내가 나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주자주 응원해 주세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혹은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혹은 지금 퇴근길에 이 지금 줌 미팅에 접속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떠한 어떤 유혹 그리고 핑계, 변명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만나서 캐스트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오늘 줌 미팅에 참석한 내 스스로를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산화 사업은 결국 경험이 쌓여야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이, 그 노력이 시간 안에서 반드시 더 단단하게 쌓이는 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김산 스폰서님한테 밥 먹다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나기 전이에요. 그냥 스폰서 파트너일 때. 갑자기 밥 먹다가 울컥한 거예요. 김산 스폰서님이 저를 처음 도와주실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스폰서님을 만나면 그냥 끊임없이 떠들어댔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혼자 답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스폰서님이 30분 동안 말없이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답해준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밥 안 먹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왜 울었냐면 순댓국집에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황해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왜 울었냐면 도대체 오토시 5,000점은 어떻게 해야 뜨는 거며 언제 뜨는 거냐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란 예측이라는 걸 좀 이제 경험 안에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도서관 같다, 유산화 사업이. 내가 해본 거, 들어본 거, 알아본 거, 가본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의 책처럼 내 마음에, 머리에, 내 몸에 기억하고 언젠가는 그 책들을 내가 읽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느낌으로 그냥 누군가를 만나면 쭉 나오게 되는 그거. 저도 처음에 첫 미팅 때는 고민했거든요. 오늘 가면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어떤 예를 들까? 막 이런 롤플레잉을 저 혼자 했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어느 순간 이게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탁 만나면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 5분? 3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쫙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읽었는지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조금 이제 부족한 시기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때는 이러한 경험들을 쌓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의 강의, 책,
그 시스템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소화했고 이제는 내 것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저도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그런 여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야 이 일이 더더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직접 경험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은 나도 24시간 365일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고민했거든요. 저는 이 일을 뭐 할까 말까 왜 힘들까 이런 생각은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 시간, 그 경험을 빨리 쌓고 많이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간접 경험을 늘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직접 경험의 확률을 높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Y 스토리로 누군가의 유산화에게 전달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의 Y, 누군가의 스토리로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유산화의 스토리가 풍부해지면서 유산화가 전달되더라고요. 지식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산화 사업은 결국은 팩트 전달은 추후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는 거고요. 그 팩트를 알아볼 수 있게끔 스스로 확신을 채우는 그걸 알게 하는 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전달되는 사업. 그러니까 누군가의 Y, 누군가의 스토리 시스템에 집중하시고 경청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계획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꾸준히 실행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렛대 원리 다 아시죠?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끌어올리는 그 부분을 저희는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유통 자산을 진짜 그 만들어가는 방법의 원리가 레버리지거든요. 결국 그 레버리지는 뎁스 빌딩과 일맥상통해요. 누군가의 속에 그 속에 그 속에로 만들어지죠. 그 뎁스 빌딩을 통해서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나와 함께 속도를 맞춰서 성장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노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내가 속도를 줄이거나 중간에 쉬어버리면 도미노가 착착착 넘어가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거리의 간격들은 끊이지 않게끔만 잘 스스로의 어떤 방향과 속도로 패턴을 만드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핵심적인 우리가 말하는 키리더, 사업가들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꿈에 그리던 파트너님, 다이아몬드님이 되실 분, 그분들 혹은 속도는 좀 더디 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가족으로 곁에 지내면서 함께 행복한 삶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뎁스 빌딩이 이뤄지고 그 안에서 레버리지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거는 how to 뎁스 빌딩을 잘하는 방법, 레버리지를 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유통자산을 안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유산화 사업의 핵심이에요. 제가 하나 조금 팁을 드리면 사업을 하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뎁스 빌딩을 하는데 결국은 그 레버리지의 원리에 맞춰서 일하시지 않고 방반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속도가 더디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유산화 제품 너무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제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긴 하나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부인지를 정확하게 조금 오늘 일머리를 잡으시고 하신다면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레버리지에 대한 원리와 만드는 방법은 조만간 뉴맵을 통해서 지금 강의 녹화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레버리지의 핵심은 사업적인 비전으로 그 비전을 알아보는 사업자를 찾아가는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소비자를 찾아서 사업자를 찾는 건
확률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찾다 보면 소비자는 만들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명단을 써서 무언가 진행을 할 때 처음 시작에서는 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나의 명단에서 사업을 안 할 사람을 추려내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인데 곰곰이 되씹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소비자를 찾아서 사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찾으면서 소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나의 명단 속에서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안 할 사람들을 추려내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소비자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업할 사람들은 당연히 만들어진다는 거. 이 부분 또한 유맵에 실릴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유산화를 하는 사람. 절대 레버리지 일어나지 않거든요. 분명히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듯이 레버리지가 스물스물 일어나는 타이밍들,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쉬지 말고 계속 강한 속도로는 항상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이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결국은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파트너, 소비자, 뭐 누구 형제라인 스폰서님 때문 아니에요. 그 원인은 항상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되새겨 보시고 항상 나를 다잡으시기를. 그리고 오늘 스스로 약속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유산아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유산화는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강의 중에도 많이 드리는 게 제가 잘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속을 가장 많이 썩이는 건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 컨트롤을 잘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이 레버리지나 뎁스 빌딩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팀을 만들다, 뭐 팀빌딩을 한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요. 결국은 유산화를 해보니 꿈과 목표에 맞는 큰 퍼즐판을 맞추는 게임과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귀한 퍼즐과 같은 분들이니까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제 퍼즐판에는 캐스트 팀에 지금 여러분 224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지 말고 제 완성된 퍼즐판에 꼭 귀한 자리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작았던 저의 꿈과 목표, 그 퍼즐판이 작았지만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꿈과 목표가 제 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퍼즐판이 계속 커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들 키우면서 퍼즐판 같이 맞추는데 그 한 조각이 안 보여가지고 되게 애태우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희한한 건 어디 숨었는지 제 엉덩이에 깔고 있던 그 퍼즐을 하나를 찾고 나면 어느 순간 막 맞춰지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맞춰가는 그 순간들이 오니까 유산화도 마찬가지니까 꾸준히 퍼즐판 맞춰가시기를. 그리고 레버리지로 만들어진 팀은 이 팀워크라는 걸 통해서 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단 마음을 먹게 해줘요. 그리고 그 팀워크를 통해서 레버리지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팀워크야말로 우리 모두의 꿈, 유통자산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팀워크에 기여하는 거. 내가 그 팀워크에 기여하셔야 돼요. 팀 리더로서, 팀원으로서 반드시. 자, 이제 퍼즐판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갈 건데요. 우리가 복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나부터 항상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늘 항상 입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스폰서가 되고 싶으면 최고의 파트너가 먼저 되라.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최고의 팔로워가 먼저 되라. 그리고 최고의 팀을 갖고 싶다면
최고의 팀원이 먼저 되라.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솔직히 진짜 지금의 내가 수십, 수백, 수천 명의 파트너들이 복제해도 될 건지, 복제해도 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복제해도 된다. 지금 창이 12시 창이라서 제가 다 넘겨보지 못하겠지만 스폰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다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웅은 타고나지만 우리가 리더는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숨은 리더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계신 여러분들의 본연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저는 초인적인 힘이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초인적인 힘이 뭐냐면 제가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 초인적인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몰입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할 때,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유산화 처음 시작하고 한 2달? 그때 낮에는 유산화하고 아니요 밤에는 유산화 공부하고 낮에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잠 안 자고 막 유산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술 먹고 강의 듣고 책 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책을 항상 대리를 불러서 집에 오거나 골프를 가면서 새벽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닐 때 읽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지금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머리형의 분들은 이 책이 참 와닿으실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몰입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문을 10개를 열고 들어가야 저 안에 있는 나와 만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일. 근데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해보니까 한 2개 열면 저희 아들이 불러요. 그리고 한 3개를 열고 들어가면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한 4-5개 문을 열고 나면 내 스스로가 잡생각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제가 마음먹고 딱 하면 그 10개의 문이 한 번에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30분이면 남들이 하는 정말 많은 내용의 어떤 일의 양, 고민거리,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거든요. 유산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 유산화 사업의 성공은 시작은 다 똑같이 유산화예요. 근데 결국 그 성공의 끝은 내가 변화했느냐 변화하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유산화로 최적화된 나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지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모르는 나로 변화하는 것.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멋진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시게 될 거고, 아마 멋진 팀원들, 멋진 레버리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멋진 유통자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행복한 부자로 사는 삶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모두가 유산화를 시작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유산화의 성공은 내가 유산화를 만나서 유산화 안에서 변화했기 때문이다. 안치범 최고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신데요. 오늘 캐스트 가족 여러분들이 유산화 성공을 위해 오늘 이 마인드맵을 시작으로 어떤 변화 그리고 재정비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산화에 되게 많은 슬로건, 비전 언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Only from 유산화. 그 중에서도 으뜸인 Only from 유니스타즈 캐스트 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유산화 마인드맵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올바른 유산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희정 다연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 그 228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희정 다이아님 강의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사전에 이희정 다이아님께 궁금하신 거, 비즈니스에 관련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와서 제가 그걸 추리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11개를 미리 사전에 이희정 다이아님께 제가 오픈을 했는데요. 우리 이희정 다이아님, 우리 캐스 가족분들을 위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다시 나왔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지 11개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왕 하는 거 전부 다 할게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빠르게